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까지 파헤쳐 주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야가 후반기 국회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시한을 설정해 둔 날인데 국회의장단을 합의해서 선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까지도 결국 불발되면서 원구성 협상이 안 되려나 싶었는데 오늘 극적 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합의 선출했고 또 원내 2당 부의장으로는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또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양당이 원구성 협상을 진행해 나가면서 모든 상임위원장들을 합의 선출할 예정이고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또 전체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에서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네. 결국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주말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렇죠. 다행히 36일째 공전을 이어가던 국회가 정상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간 오래 끌었을까 참 아쉽습니다. 물론 오늘 원구성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네. 국회의장단만 뽑았고 그것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을 하고 오늘 반드시 뽑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뒤늦게 의장단 선출에 동의하는 식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원래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끌어야 뭐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 아예 늦어진 건 아닙니다. 네. 보통 후반기 국회가 한 3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예년 국회하고 봐서는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그때는 상임위까지 다 포함해서 한 35일 정도 선출되는 데 걸렸지만 그래서 좀 더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새 정부 시작하자마자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띄어서 그런 거죠.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부의장 2명 김영주 그리고 또 정진석 네. 부의장 뽑았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전반기 했는데 왜 또 뽑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반기 때는 한 1년여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국회 부의장을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 7월에 정진석 국회의장이 뒤늦게 선출이 됐습니다. 그 선출이 늦어진 거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후반기의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로 한다. 네. 그래도 일단 전반기 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후반기 때 오늘 이제 서로 선출을 했고요. 만약에 약속대로 연말까지 한다라면은 새 국회 부의장은 뭐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됩니다. 네. 일단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거는 아직 각 당이 누구를 상임위원장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정리한 다음에 국회 이제 또 본회의 열어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상임위원장 선출이 안 됐고요.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문제 같은 것들은 합의를 좀 이뤄나가야 할 부분들로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계속될 걸로 보인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될 겁니다. 네. 일단 사개특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지난 5월 초에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마는 그때 국회 본회의로 사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 7, 국민의힘 5, 비교섭단체 1,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안을 토대로 해서 이 안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일단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국민의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개특위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검수완박 상황을 입법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대5로 하자. 5명 5명으로 하자. 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이제 본회의 통과된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사개특위에서 안건 의견을 할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합의로 처리, 그러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것조차도 안 된다. 5대5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언제까지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검수완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그 권한쟁의 심판이 예. 또 헌재에 가 있죠. 또 법무부가 헌법소 낸 거 있고 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낸 거 있지 예. 네. 않습니까?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처분 신청이죠. 네. 이 가처분 신청은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의 효력이 이렇게 시행이 되기 전에 그 앞서 먼저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내리기 전까지 한번 이걸 봐달라는 건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면은 그 헌재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검수완박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네.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 일단 뭐 의장단은 선출을 했는데 말이죠. 뭐 갈 길은 멉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지체되면서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 있었던 김승희 후보가 김승희 전 의원이 결국 자진 사퇴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했는데요. 지난 5월 26일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이고요. 이로써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세 번째 낙마 후보자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사실을 근거하여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라고 사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였다라면서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좀 고수했는데요. 그런데 김 후보자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또 앞두고 있는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퇴 너무 늦었죠. 일단 39일 여론도 만. 오래전에 벌써 등을 돌린 상태고 여당에서조차도 이 정도 인물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그런 기류가 확산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늦었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그 어려운 결정을 해서 국정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은 그나마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김승희 전 그 의원이죠. 경력을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좀 빠지지 않을 정도의 경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장 지냈죠. 그리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사실 여성으로 오르기 힘든 그런 위치에까지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보건의료계 권위자로서 현장에서 또 정부에서 국회에서 경력을 쌓은 점은 인정을 했지만은 가족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의혹. 이건 본인은 실무자가 잘못했다. 실무자가 그 잘못 회계 처리한 거다라고 하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실무자 잘못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남 탓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 뭐 관리 잘못을 뒤늦게 인정을 했지만은 그 남 탓으로만 돌리는 그 태도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아무나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의뢰를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나름대로 조사하고 어렵게 고민하고 한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이 없다라면은 검찰 수사라든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무혐의, 본인의 이것을 무죄함을 네. 소명할 수 있겠죠. 거기서 네.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김승희 후보자만큼이나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가 이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임명이 됐어요. 또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도 역시 임명 강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없이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두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강행을 한 건데요. 이 타이밍이 이제 두 후보자의 임명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자 이 박순애 김승겸 후보자의 임명이 좀 부담을 덜고 명분이 확보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임명 강행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개의 타이밍이 겹쳤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김승희 후보가 사퇴를 했고 또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을 했고 네. 네. 여기에 국회는 오늘 원구성까지 하고 그러게요. 뭐 이런 세 가지가 막 묘하게 겹쳐져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인사 문제 정리할 것은 이건 당연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을 겁니다.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박순애 부총리나 김승현 합참의장은 이제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은 상태. 그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아쉬운 것은 물론 오늘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리라 그걸 뭐 대통령실에서 오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기다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임위원장단까지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인사청문회를 할 주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회가 의지가 있었다라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상임위로 임의로 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주 후반이라든가 빠르면 주반이라든가 다음 주 초라도 인사청문회 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척 아쉬운 부분은 네. 틀림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워낙 많은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만취 운전과 선고 유예 의혹, 또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또 자녀의 서울대 특혜 장학금 의혹 같은 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임명이 되면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박 장관 임명은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당연히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순애 후보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해명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고 또 과장되게 이렇게 알려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순애 후보자 본인으로서도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국민들 앞에 노출이 TV로 생중계로 안 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거 전례를 보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토대로 사후에라도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책 질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해명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은 하고 싶고요. 일단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은 뭐냐면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출범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두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음주운전 등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적임자다. 시간을 더 끌기는 어려운 것 아니었느냐라는 식의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도 비슷한 논리로 임명 강행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최소한의 국민 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애 그 교육부총리 교육 개혁을 하려면은 정말 여야 먼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네. 그 상임위 통해서 인정을 하고 또 해명할 부분 해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장관으로 임명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8월 28일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룰을 확정했는데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됩니다.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도 기존처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당 비중을 좀 조정을 했는데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로 변경했습니다. 기존보다 대의원 투표 비중은 15%포인트 줄이는 대신에 그 비중을 국민 여론조사 쪽으로 늘린 건데요. 네. 그렇지만 또 권리당원의 권리 행사 시행 기준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로 정하는 이 현행 규정은 유지하는 걸로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민주당 전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예, 일단 단일성 집단 체제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그런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계파 정치로 나눠먹기식으로 하지는 않겠다.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일단 그 다른 선출 룰을 보면은 기존의 룰은 뭐 당심 90대 민심 10이었습니다. 9대 1이었는데 이것을 당심 75대 민심 25로 조정하는 거고요. 네. 가장 줄어든 것이 대의원의 비중이죠. 네. 45%에서 30%로 15%포인트 줄었는데 그 줄어든 몫이 그대로 일반 국민 몫으로 네. 넘어갔다. 일반 국민은 여론조사 비중입니다. 네. 여론조사로 넘어가게 됐다. 권리당원 비중이 그래서 40%로 이제 가장 높아졌습니다. 대의원보다도 더 많아졌고요.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예전대도 12개월 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게 됩니다. 당내 일각에서 이 6개월을 3개월로 줄이자. 이런 그 주장이 있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대선 이후에 입당한 이른바 개딸 네. 이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이 조항을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기존의 6개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네. 건데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네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네,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불허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 2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지만 지금 박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에 입당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여기에 해당이 네. 되지 않아서 이제 민주당이 불허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박 전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당무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들면서 출마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소중한 민주당 인재이기는 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친명 김남국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 당원 당규상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달라니 황당하다며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그만하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오늘 뉴스킨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박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불허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 불가피할 겁니다. 일단 자격이 안 되는 건 맞고요. 자격이 안 되는 거를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를 만들어주는 거 이건 또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물론 박지원 전 위원장 경우에는 아니 그 지방선거 당시에 김동연 당시 후보 그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당무위원회 의결로 피선거권 주지 않았느냐, 당내 경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당대당 합당이거든요. 네. 그거하고는 또 다른 사례가 다르다. 그렇죠. 다른들한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의 결론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만약에 예를 허용했다라면은 예는 또 예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위원장의 도전은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이재명 의원 또 그리고 97세대 의원들 세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추가로 더 후보 출마 선언할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97세대 의원들 그리고 네. 이재명 의원의 맞대결 이런 형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97세대 의원들도 단일화가 돼야지 이렇게 딱 양강구도가 되지 않을까, 어떤 이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짧게 얘기를 들어보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뭐 선거 하나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전망인 것 같고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박주민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데 그 얘기가 나올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